시대별, 나라별 미의 기준은 천차만별.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않는 미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얗고 고른 치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치아 상태가 대인관계는 물론 당신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아 교정, 보철 치료, 잇몸 성형, 미백 치료 등등 나에게 꼭 맞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TV주치의가 당신의 빛나는 치아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웃거나 말할 때 이게 치아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사람의 인상을 좀 결정한다 뭐 이런 생각이 맞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치아가 깨지거나 뭐 변색이 되거나 이러면은 참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처럼 뭐 누렇고 네. 삐뚤빼뚤한 치아를 가진 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정말 TV에 그러네요. 나오는 연예인들만 네. 봐도 다 하얗고 깨끗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미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함께 풀어볼 텐데요. 치과 전문의 박상욱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신미치료 말이 좀 네. 어려운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치아 성형 아니겠습니까? 치아 성형.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신미치료라 함은 그 치아 성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미용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치과에서 치료하는 그런 다양한 수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치아 성형은 어떤 보철 치료라고 해서 이를 어떤 씌우거나 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잇몸 성형이라고 해서 잇몸 치료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백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어떤 미용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치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치아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네. 있겠지만 중치 안 생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각각 자세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미적인 목적, 웃을 때 이제 보이는 치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입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치과적인 심미치료로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네. 대부분 전체적으로 교정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분들의 그 미소를 좌우하는 가장 큰 게 앞니, 특히 위쪽에 있는 앞니가 가장 이제 네.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데도 앞니 하나만 없어도 인상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 앞니 같은 경우에 어떤 모양이 약간 이상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삐뚤삐뚤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교정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보철 치료를 동반해서 아주 단시간에 예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교정이라고 하니까 네, 궁금해지는데 보통 교정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치아 교정은 정말 네. 몇 년씩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미용을 위한 교정은 조금 차이가 있나요? 네. 미용을 위한 교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정 치료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니만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야 되고 네. 잘 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다만 앞니가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치아들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히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우리가 치아 성형이라고 말하는 그런 치료들은 앞니를 많이 깎아서 이를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한두 달, 뭐 두세 달 정도의 부분 교정을 통해서 이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놓으면 이를 깎는 양도 훨씬 더 조금 깎아서 더 예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전체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뭐 한두 개가 좀 이상한 경우께 뭐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분 교정을 할지 뭐 전체 교정을 할지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자리가 모자라서 이가 제대로 위치를 못 잡는 경우에는 네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를 뽑고 자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교정과 그 다음에 올사라믹 크라운 치료를 했던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한 개의 치아가 이렇게 조금 소실이 어긋나- 됐네요. 예, 네. 어긋나 있는데 이 치아를 교정으로 어느 정도 제 위치에 올린 다음에 여기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크라운 치료해서 보실 때 미소가 완전 달라졌죠. 환자분이 아. 이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보면은 이 치아를 이렇게 교정을 한 다음에 뭔가 뭐 올세라믹인 걸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라미네이트라는 것도 있던데 올세라믹, 라미네이트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대부분 이제 크게 이를 씌우는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미네이트 치료라는 것이 있고 크라운 치료라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를 전체를 덮어 씌우는 네. 그런 치료인데 그 치료 중에 올세라믹 치료와 지르코니아 치료라고 이렇게 재료들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금 대신 사용하는 뭐 그런 재료라고 그런 재료의 보는데- 이름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많이 삭제하지 않고 네. 여기에 이렇게 얇은 어떤 손톱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미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치아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삭제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쥐이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작은 아, 이 예, 예. 치아가 있는 네, 네, 환자분들이 네.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거의 삭제하지 않고 접착제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좀 이렇게 통통했는데 뭔가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은 전체를 덮어 씌워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좀 튼튼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라미네이트 치료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앞니를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딱딱한 거나 질긴 것들은 식사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지 가끔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깨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라미네이트가 크라운 치료에 비해서 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저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편할 것 같긴 한데 이를 깎는다고 하니까 시리진 않을까 좀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요. 네, 대부분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깎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시리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다만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를 깎는 양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끔 시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리지 않을 정도의 양을 깎을 수 있도록 치아를 이동시키면 훨씬 치아 건강에도 좋고 한 모양도 예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라미네이트 말고요. 올 세라믹은 말 그대로 세라믹으로 네, 치아 모두가 전체를 세라믹. 네. 덮는 건가요? 네, 그 재료 자체가 모두 세라믹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앞니를 씌울 때 도자기를 겉에 입히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도자기를 버틸 수 있는 재료를 넣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금속이나 금 이런 걸 사용해서 앞니에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 잇몸이 좀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심미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올세라믹처럼 전체가 다 세라믹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 대신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겉에 도자기를 입혀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올세라믹이 훨씬 더 심미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가 약간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금이나 금속만큼이나 강하지만 그 치아색이 나는 그런 재료라서 요새는 지르코니아 치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금리는 이제 어금니 같은 데는 뭐 금으로 별 큰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아프 그래서 앞니를 보이니까요. 금으로 하면 이게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를 어금니 하는 경우도 자기 멀쩡하게 치료받지 않은 치아보다는 훨씬 이를 잘 닦아줘야 되는데요. 네. 그것은 이를 씌운 것과 그다음 잇몸 사이에 그 치태가 많이 끼게 되면 그 네. 씌워놓은 것과 치아의 경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경계가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어떤 이물질이 끼거나 치석이 생기지 않게 이를 잘 닦아줘야 그 보철물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변색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런 이빨. 네, 변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대부분 커피나 홍차 이런 어떤 색소가 있는 음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찌개, 뭐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찌개라던가 이런 색소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변색이 조금 빨리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런 색소가 있는 음식들을 드신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이가 많이 누래집니다. 그래서 꼭 이를 닦고 커피를 드시면 안 되고요.
커피를 드신 후에 꼭 바로 이를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누런 이빨이 뭐 치아 건강과는 뭐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누렇게 된 것도 이렇게 좀 하얗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미백 치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가 누런 것 자체는 치아 건강과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 예쁘게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미백 치료를 받는데요. 미백 약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리칭이라고 하죠. 머리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네. 표현처럼 치아 미백도 블리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색소를 빼는 건데요. 색소를 탈색. 예, 탈색. 이를 탈색시키는 약물을 가지고 이를 탈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TV 주치 공식 질문인데요. 우리 박상욱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네. 됩니다. 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충치보다는 잇몸 건강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잇몸 건강을 도움이 되는 양치질 방법을 점점 저도 노력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한 번 닦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닦는 것이 자주 여러 번 닦는 것보다 훨씬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을 닦더라도 천천히 느긋하게 오래 시간을 가지고 닦으시는 게 잇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양칠 방법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상욱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남자들만의 말 못할 고민? 40대 이상 남성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자고로 기본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삶이 행복한 법.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당신의 배뇨 기능이 심상치 않다면? 당당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부터 시작. TV 주치의에서 모든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한겨울 아니랄까봐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를 다무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이 치아뿐만 아니라 턱 관절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